자, 먼저 과제명은 드릴 지그로 되어 있어요. 드릴 지그로 되어 있어요. 드릴 지그를 봤더니 이상한 게 하나 떠 있습니다. 좌측 상단에 보면은 가공 제품도라는 게 하나 들어가 있어요. 찾으셨나요? 이 가공 제품도가 어디에 들어가는가 생각을 해보면은 요거 파이 20에 F6으로 되어 있죠. 헐거운 끼워 맞춤이에요. 그런가요? 헐거운 끼워 맞춤인데 얘가 어디에 들어가는가 보면은 제가 정면도, 조립도 중에 정면도에다 초록색으로 이렇게 칠하고 있습니다. 그죠? 여기를 한번 실측해 보세요. 얼마 나오세요? 20파이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 가공 제품도를 여기에다 꽂아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얘를 이렇게 꽂아 가지고 여기에 가공 제품을 이렇게 꽂았을 때, 그랬을 때 이 드릴을 여기에다가 끼워 넣는 거예요. 그래서 가공 제품에 보이는 이 11파이라는 거를 드릴로 구멍을 뚫기 위해서 가공 제품을 여기다 딱 꽂아 놓고 드릴을 위에서부터 이렇게 가공할 수 있도록 자리를, 센터를 잡아주기 위한 것이 드릴 지그라는 장치예요. 여기 이해되셨나요? 그랬을 때 여기에 쓰이는 붓이 요거 4번 부품인데요. 이 4번 부품은 시험장에서는 그냥 번호만 쓰였다고 했죠. 예, 출판사에서는 이걸 삽입붓이라고 친절하게 이야기해 놨습니다. 그 밑에 5번은 고정 라이너라고 이야기해 놨어요. 고정 라이너. 확인하셨죠? 그러고 나서 여기 이 볼트가 하나 꽂혀져 있긴 해요. 그죠? 이 과제를 받으시면은, 이런 과제를 받으시면은 평면도를 보고서 이게 삽입붓이구나 라고 내가 체크를 해야 돼요. 삽입붓이고 여기에 사용된 이 볼트를 갖다가 그 멈춤 볼트로 확인을 해야 돼요. 얘가 왜 멈춤 볼트일까요? 요렇게 삽입부시에 보면은 슬롯, 홈이 나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는 빵 구멍이 뚫려 있어요. 쌤, 근데 여기 선이 하나 더 있는데요? 뚫린 게 아닌데요? 아니에요. 고정 라이너의 플랜지가 이렇게 내려다 봤을 때 요 외형선이 보이는 거예요. 요거는 고정 라이너의 외형선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고, 삽입 부시는 구멍이 뚫려 있고, 평면으로 이렇게 면이 나와 있는데 요거는 요 면을 이야기해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요 센터에서부터 요 센터까지를 먼저 일단 실측해 주세요. 얼마가 나오나요? 20, 그래요. 20이 나오죠. 이거를 중요하게 제가 먼저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규격집으로 갑니다. 규격집으로 가면은 얘가 드릴 지그라고 과제명이 되어 있었죠. 드릴 지그.
규격에서도 찾아보시면 지그형 부시 및 그 부속 부품 고정 부시, 삽입 부시, 지그형 부시 및 그 부속 부품 고정 라이너 하고서 40사항이 부시와 멈춤새 또는 멈춤 나사 중심거리 및 부착 나사의 가공 치수 40사항 리스트 찾으셨나요? 요게 적용될 관계예요. 40사항이 적용될 것이 이 멈춤 나사와 그 삽입 부시의 센터 간격 요거에 대한 게 먼저 40사항에 나와요. 자, 그러면 44항으로 이동해 볼게요. 자, 44항을 보니까 부시와 멈춤새 또는 멈춤 나사의 중심거리 및 부착 나사의 가공 치수라는 게 열렸죠. 여기서 봤을 때 방금 우리가 실측한 값이 규격에서 이렇게 C로 표시한 값이에요. 이 규격을 찾으실 때 C라는 것을 먼저 확인을 해 보니까 20이라는 거 나왔죠? 표에 있죠? 그러면은 D2라는 것은 뭐라고 써 있나요? 색깔 바꿔서. 그렇죠. D2라고 이렇게 명시한 부분, D2라고 명시한 부분은 여기에서 30파이로 아예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즉 얘는 실측하시면 안 돼요. 중심거리를 먼저 확인하고 이렇게 와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중심거리 요거를 1번으로 보고 D2를 2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D1은 이 내경으로 나와 있는데 부시에 내경으로 나와 있는데 내경은 몇 초가 몇 이하입니까? 10초가 12 이하. 우리 과제도면에 삽입부시 내경을 한번 보세요. 얼마 나와요? 11파이. 요거는 초과 이하 범위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요거는 실측한 대로 그냥 써도 돼요. 이해되셨나요? 자, D1은 이 내경을 나타내는 건데, D1은 삽입부시의 내경을 나타내는 건데, 요거 같은 경우는 실측한 치수로 써도 되겠네. 왜? 10초가 12 이하 요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면은 뭔 얘기냐면은 우리가 첫 번째로 이렇게 삽입 부시와 멈춤 나사 관계가 있다면 일단 44항으로 와서 이거부터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랬을 때 중심거리 C를 먼저 찾아서 이렇게 얘를 적용해 오는 거예요. 요렇게 적용해 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요거를 봤으니까 앞으로 넘어갈게요. 고정 라이너는 우리가 그리는 부품이 아닙니다. 과제도면서 고정 라이너가 5번이었죠? 5번은 과제 제출이 아니에요. 요건 넘어가고, 자, 앞 페이지로 가면은 요게 삽입부시 항목이에요. 42항 찾으셨죠?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42항에서 보니까 삽입부시의 종류가 총 몇 가지예요? 노치라고 이야기하는 홈이 없는 것서부터 해가지고, 그렇죠. 둥근형은 아니에요. 그죠? 이해되셨죠? 그리고 노치형도 아니에요. 노치형은 여기 홈만 있는 걸 이야기해요.
그죠? 빵 뚫리는 구멍만 있는 걸 노치형이라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뭐 R직에 홈을 뚫어 놓은 거를 노치형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옆에 보면은 우회전과 좌회전이 있어요. 그림이 비슷해 보이죠? 자, 요걸로 가야 되는가 요걸로 가야 되는가, 이거에서 고민이 생깁니다. 자, 여러분 문제지를 지금 보고 계실 텐데, 과제 도면을 보고 계실 텐데, 얘를 종이를 돌려보세요. 종이를 돌려봤더니 어느 거하고 비슷해요? 아, 얘 좀 덜 돌렸어야 되는데. 자, 요렇게 좀 돌려보니까 어느 거하고 비슷해 보여요? 우회전하고 비슷하죠? 우회전도 요렇게 있고, 얘가 요렇게 슬롯이 나와 있어요. 얘도 홈이 이렇게 있고 슬롯이 이렇게 돼 있어요. 확인하셨죠? 자, 원래 상태로 다시 제가 돌려볼게요. 자리가, 이거를 보는 이유는 뭐냐면, 요거를 보는 이유가 뭐냐면, 자, 그 뭡니까, 홈을 요렇게 뚫어 놓은 이유는, 얘가 관통으로 이 홈이 뚫려 있는 이유는, 자, 요것도 관통 홈이라고 봐야 되죠. 요 양쪽 다,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구멍이 있기 때문에 멈춤새라는 부품입니다. 얘는 사실 멈춤새라는 부품이에요. 처음에 얘를 꽂고 난 다음에 요 홈, 관통된 홈에 맞춰서 얘를 꽂고 난 다음에 얘를 이렇게 돌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슬롯 영상에 걸쳐지게끔 하는 거예요. 슬롯 영상 여기에 딱 걸쳐져서 물림새를 물 수 있도록 해 둔다는 겁니다. 꽂고 난 다음에 요 방향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회전이 맞겠죠? 이렇게 도는 거를 좌회전이라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좌회전은 어떻게 돌겠어요? 이렇게 도는 게 좌회전이죠? 그죠? 요거 아니다. 요렇게 보실 테고, 자, 얘를 한번 여러분이 아직 안 그리셨지만 참고할 만한 거로 제가 보여드리자면은, 자, 요렇게 생긴 상태예요. 자, 멈춤새가 여기에 있다고 했을 때, 처음에는 이 구멍 홈이 있기 때문에, 부시에도 홈이 있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내려 꽂을 수가 있겠죠. 그죠? 멈춤새의 홈하고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싹 돌려가지고 멈춤새하고 맞춰가지고 얘를 물게 고정을 시켜버리겠죠. 삽입 부시를. 이해되셨나요? 그랬을 때 우리가 보는 것처럼 멈춤새가 하는 역할은 이렇게 부시를 꽉 물어주는 역할을 해요. 부시가 뒤로 빠져나오지 못하게, 분리되지 않게 이렇게 하는 역할을 해요. 요 구조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이 부시에 대한 형상을 확인을 해 보도록 할 텐데요. 우회전 노치형으로 봤을 때, 노치형이 됐던 우회전 노치가 됐던 여기에 있는 것을 보고서 기입하면 맞아요. 자, 그랬을 때 얘에서도 보면은 D2라는 거, 요거
D2라는 거, 좀 이쪽으로 쓸게요. 파이 D2. 요거 앞전에 멈춤 나사와 삽입 부시의 중심거리 관계에서 30이라는 거를 보면서 그 규격에서도 D2를 미리 확인하고 왔습니다. 44항에서 D2가 얼마예요? 30이었죠? 자, 그러면 여기도 D2가 나와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 30을 찾았어요. 30이 요거 지름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호칭 지름이라고 이야기하는 파이 D가 있습니다. 이 D 값은 얼마로 돼 있어요? 욕하지 마시고 18. 그래요. 과제도면에서 이 부시의 지름을 확인해 보세요. 요거는 차이가 없네요. 다행히. 그죠? 18파이로 딱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D1을 보면은 D1은 앞서 44항에서 봤으니까 우리가 실측한 11파이 쓰시면 돼요. 그죠? D1은 안쪽 지름이죠. 그러면서 보면은 L이라는 값이 있습니다. L. L은 어디에서부터 어디예요? 여기서부터 여기 끝까지가 L이죠. 요 L 값을 우리 과제도면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얼마 정도 나와요? 얼마 정도 나와요? 28 정도가 나올 거예요. 삽입 부시가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L 값은 어디서부터예요? 이 플랜지에서부터 부시의 끝단까지를 L이라고 써놨죠? 요거 실측해 보면은 28 정도 보일 거예요. 그죠? 28 뭐 반올림 한다 생각하시고 보셔도 되겠어요. 28. 자, 그러면 L 값이 이게 있나 봅시다. 여러 가지가 있죠? 16이 있고 20이 있고 36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과제도면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28짜리가 있으니까 이걸 딱 쓰면 되겠구나 라고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좀 애매하게 나오면 근사치에 있는 값을 찾아서 쓰셔야 돼요. 만일에 실측했는데 얘가 뭐 한 26 정도 24 정도 이렇게 나왔다 칩시다. 그러면 어느 걸 써야 될까요? 28로 쓰셔야 돼요. 그렇죠. 얘가 보시면은 조립관계 보시면 너무 짧으면은 안내 역할을 못 하겠구나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L 값이 너무 짧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긴 거로 가준 거예요. 긴 거로 갔는데도 왜 가능하냐면은 자, 요 밑에 여기에 가공 제품의 플랜지가 이렇게 얹어질 거예요. 여기에 맞춰서 요 모서리에 맞춰서. 그러니까 여기는 여유가 좀 있어도 되는 거예요. 그런 거를 봤을 때 얘가 28이 되면은 딱 적당하겠구나 라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으로 보면은 얘가 30이라고 했을 때 L1이 어디냐면 L1이 부시에 보면은 못따기가 이렇게 있죠. 못따기가 이렇게 있죠. 못따기의 거리값을 이야기해요. L1이 아니고 참 L2였네. 쏘리. L2가 얼마로 되어 있어요? 1.5로 되어 있습니다. L2가 1.5. L1은 어디였냐면 이 부시의 플랜지부 요거 값이에요. 요거는 12로 나와 있죠? 에? 아니구나. 10으로 나와 있죠? 요거 10. 요쪽을 봐야 되죠? 호칭 지름 30.
D2 30 요거 기준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D2 30 요거 기준으로 봤을 때 L1은 10이고 L2는 값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여러 거에 대해서 쓸 수 있게끔 아예 한 칸으로 길게 돼 있죠. 그죠? 그리고 보시면은 L1과 여기가 10이었으니까 요게 L1이었고 요게 L1, L2가 이거고 L 값은 요렇게 L 값 요거는 28로 볼 것이고, 그러면 L 부분은 우리가 다 확인을 했어요. L3가 하나 더 있기는 해요. 그죠? L3가 여기 요 홈에서부터 플랜지 바닥까지가 L3라 돼 있어요. L3 이게 얼마라고 돼 있나요? 4. 그렇죠. L3가 4로 돼 있습니다. 요렇게 찾아보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되셨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그 뭡니까? R 값이 또 표시되어 있는데 요거는 다 메모하셨나요? 과제 도면에다 요거 메모하셨어요? 이런 것들? 잠깐 시간을 드릴게요. 이어서 나머지 관계를 보도록 할게요. 자, 허용차 쓰는 것도 있는데 바로 넘어가도록 합니다. C1과 R과 A 값 요거를 마저 대조해서 봐야 되는데 얘는 이제 평면도에다 메모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D2가 30이라고 했을 때 C1은 어디를 이야기하냐면 여기 그림을 보는 게 더 낫겠네요. 홈에서부터 홈이 이렇게 나 있잖아요. 크게 좀 그릴까요? 여기 홈에서부터 여기 센터까지 짧은 거리예요. 호로 홈이 파져 있는 거에 정점에서부터 중심까지의 최소 거리값이 C1으로 표시되어 있죠. 자, 얘는 D2가 30이었을 때 얼마로 되어 있나요? 11.5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R 값은 요거의 반지름 값을 R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R 값은 얼마로 되어 있어요? 8.5. 그 다음에 각도 알파 보는 게 있죠. 그죠? 각도 알파 보는 거는 센터에서부터 색깔을 좀 바꿀게요. 요 센터에서부터 얘가 몇 도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각인가, 요게 알파 각도예요. 요게 알파 각도. 요거는 몇 도로 되어 있어요? 50도로 되어 있나요? 자, 요렇게 세 가지 다 메모하셨나요? 예를 들어 여기다가 크게 좀 그려보면은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를 홈을 팠죠. 홈을 파고 그 다음에 그림을 좀 다르게 해놔가지고 헷갈리겠구나 이게. 여기에 대한 각도가 이게 알파 각도. 이쪽으로 표시할까? 요 앞전에 요거라고 써놔가지고 좀 헷갈렸겠네요. 자, 노치가 홈이라고 그랬죠? 그거에 맞춰서 슬롯으로 해가지고 요렇게 홈을 더 만들어 놨죠. 자, 노치를 뚫은 거는 센터에서부터 이렇게 수평으로 보고, 그 다음에 요 슬롯의 각도가 이게 알파각이라고 해가지고 얘가 50도 이렇게 벌려 있다, 이 뜻이에요.
그렇죠. 50도를 기울여 가지고 이 슬롯의 홈을 가공해야 돼요. 그렇죠. 요거의 홈의 각도가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홈의 중심을 잡고 중심선 이렇게 그려놓고 노치에 홈의 중심하고 일치한 이 수평 중심선하고 얘가 50도가 된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호의 중심들이 간격이 이렇게 50도로 벌려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요건 노치 홈의 중심이고 요거는 슬롯의 중심이고 뭔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일단 그려보면은 이게 뭔 말인지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그려야 될 것은 베이스 부품이에요. 베이스 부품이기는 한데 어셈블리에서 베이스 부품을 먼저 그리기는 해야 되겠는데, 그죠? 순서를 좀 바꿀게요. 어느 거를 먼저 그릴 거냐면 지금 이 조립 관계를 봐야 되니까 그냥 베이스 부품부터 할게요. 헷갈리겠다. 순서대로 하는 게 낫겠어요. 예, 베이스 부품 1번 부품부터 먼저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얘 베이스 부품의 형상을 보면은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돌출된다로 확인이 되나요? 그랬을 때 보면은 요렇게 홈이 나 있어 가지고 2번 브라켓이죠. 2번 브라켓이 조립할 수 있는 홈이 이렇게 뚫려 있어요. 아래쪽으로 이렇게 홈이 나 있죠. 위에 쪽도 홈이 나 있죠. 그리고 장공이 4군데 표시되어 있죠. 네. 자, 그러면 얘를 어셈블리로 바로 설계를 해 보도록 할 텐데, 이때 가장 중요한 거는 베이스 부품도 그렇고 삽입 부시도 그렇고 요 점을 중심으로 설계를 해야 되겠어요. 요 점이 뭐겠어요? 드릴이 이렇게 지나가는 구멍이겠죠? 우리 입장에서는 베이스의 원점은 여기로 놓고 그릴 겁니다. 평면 보기에서는 여기에 그릴 거고 여기에 그릴 거예요. 정면도에서는. 그렇게 보면은 하나 확인을 좀 해 봅시다. 이게 좌우 대칭일지. 자, 위아래 대칭이라는 거는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렇게 파단선이 있어요. 파단선으로 생략했다는 거는 대칭이라는 표식을 역시 해야 되긴 하겠지만, 그거는 없더라도 요거 위아래 대칭이겠구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기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좌우 대칭만 마저 보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그려야겠네요. 천상. 자, 자를 가지고서 원점 위치를 여기로 놓고 본다고 했을 때 자를 가지고서 여기까지를 한번 측정해 보시고 A, 여기까지도 측정을 해 보세요. B. 그죠? 40, 40으로 보여요. 그죠? 그러면서 이 장공의 위치도 보도록 할 텐데, 이 센터에서 이렇게 C, 요 센터에서 이렇게 D, 이렇게 두 군데를 볼게요. 10, 그죠? 그러면서 장공의 센터 간격 요거 E, 요거 F 이렇게 볼게요. 그것도 10이에요. 그죠? 좌우 대칭이라고 여기까지 보고 안심하면 안 되죠. 요 크기, 지름을 얼마인지 봅시다. 둘 다 똑같아요? 네. 그러면은 얘네가 완벽하게 좌우 대칭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요렇게 검사를 먼저 해야 돼요. 내가 육안으로 봤을 때 좌우대칭이겠구나 그냥 생각하고 그려버리면 틀려요. 안 그럴 때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앞 시간엔 좌우대칭인 것을 확인했고 위아래 대칭이라는 가정을 우리가 했기 때문에 요렇게 거리값도 마저 재보도록 할게요. 얼마가 나오나요? 50이요. 네, 요건 좀 반올림해 봐야 되나? 잠깐. 딱 떨어지는데. 딱 떨어져요? 딱 떨어지진 않고 약간 40.4초하고 50 사이에요. 49가 더 가깝지 않으세요? 49.5여가지고 내가 복사본을 가지고 있어서 그러나? 49.5 나오거든요. 49.5. 예. 9.5가 맞는 것 같아요. 4번으로 내가 갖고 있어가지고 축적됐구나. 이게 또 교무실 프린터기가 이게 조금 그렇긴 한데. 50으로 봐야 돼요. 자, 그러면은 얘를 50으로 보고요. 50으로 보고. 자, 이거 하나씩 보도록 할 텐데 못따기를 빼고 우리가 대략적인 치수를 봤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전체 높이는 100이라는 이야기가 돼요. 그리고 요렇게 폭은 80이라는 이야기가 돼요. 그러면서 여기에 장공 뚫려 있는 거 요거에 대한 치수도 이야기했죠. 그러면은 요거를 가지고서 스케치를 가보도록 합시다. 어셈블리 일단 들어갈게요. 새 파일 어셈블리. 자, 어셈블리 시작해서 X 취소 버튼 눌러가지고 일단은 나왔습니다. 파일을 저장부터 해야 되죠. 파일을 저장을 해야 되겠는데 여러분 경로에다가 폴더를 만들고 저장해야 되겠죠. 이때 만드는 폴더는 드릴지그03으로 폴더명을 저장해 주세요. 어셈블리명 역시 드릴지그 03으로 이 경로에 저장을 해 주도록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자, 요렇게 어셈블리명을 저장을 하셨으면 자, 어디로 들어갑니까? 그렇죠. 부품 삽입의 새 파트로 가야 되겠는데 이때 우리가 봤을 때 어느 평면으로 스케치하는 게 좋겠어요? 그렇죠. 윗면을 우리가 측정을 해봤단 말이죠. 윗면에 스케치 될 거를 측정해 본 셈이에요. 그러니까 새 파트 갈 때 윗면 평면, 어셈블리의 윗면 평면을 클릭해서 스케치 들어가겠습니다. 자, 새 파트 해놓고 어셈블리의 윗면 평면. 자, 면의 수직보기 놓고 봤을 때 윗면 평면이 이렇게 놓였죠. 자, 요거를 면의 수직보기 놨지만 등각으로 저처럼 어셈블리의 윗면 평면 클릭한 상태에서 등각 보기를 한번 보세요. 이랬을 때 평면도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기가 이렇게 길어야 되죠. 요렇게가 100이 나와야 되고 이렇게가 80이 나와야 돼요. 방향을 주의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맞춰서 중심사각형을 갈 텐데 중심사각형에서 원점을 클릭하지 마세요. 응? 파트 저장은 피처 하나 만들고 저장할게요. 중심사각형을 이용해서 만드는데 이때 중심을 먼저 찍고 난 다음에 가죠. 이때 스케치에 원점이 표시됐다고 해서 여기를 찍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죠? 요 원점은 어셈블리의 원점일 수가 있기 때문에 바깥에다가 중심을 찍고 난 다음에 1번, 2번 바깥에 찍어서 이렇게 중심사각형 대충 이렇게 만들어 주자는 이야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중심을 파트의 원점하고 일치할 겁니다. 파트의 원점하고. 자, 요렇게 두 번째 점 딱 찍었어요. 자, 디자인 트리에서 보시면 파트의 원점이 있죠? 디자인 트리에서 파트의 디자인 트리를 여시고 파트의 디자인 트리의 원점과 이 중심사각형의 원점을 일치. 자, 이렇게 봤을 때 이 방향으로가 100이 돼야 되죠. 자, 평면도처럼 가도록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랬을 때 얘는 100으로 이렇게 잡고, 자, 이쪽으로는 얼마로 가는 거예요? 80. 자, 이제 면의 수직 보기 봤는데요. 면의 수직 보기 봤는데 등각에서 이런 식으로 표시되려면 여기가 터져야 돼요. 그죠? 여기가 뭐가 들어갈 자리예요? 2번 브라켓이라는 부품이 들어갈 홈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는 어떻게 그리고 있느냐? 평면도를 보면서 이렇게 그리는 중이에요. 요게 평면도죠. 이해되셨죠? 여기에 브라켓이 들어갈 자리는 이겁니다.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브라켓의 자리예요. 자, 여기도 역시 실측해 보도록 합니다. 얼마 나올까요? 40. 그래요. 40. 그 다음에 이것이 40이라고 봤다면 요렇게는 얼마예요? 욕하지 마시고 얼마 나와요? 18. 그래요. 자, 그러면 요것을 여기에다가 코너 사각형 하나 그려가지고 잡아야 되겠다는 거죠. 요거 딱 요렇게 매치되는 거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코너 사각형을 이런 식으로 하나 그려놓고 이 코너 사각형이 우선 구속이 돼야 되죠. 그죠? 구속을 하기 위해서 얘를 코너 사각형을 자, 요렇게 중심선 기능을 이용해서 여기에 중간점이 있을 겁니다. 중간점 하고 일단 중심선을 이런 식으로 그려 놓으세요. 원점에 맞추려고 애쓰지 마세요. 어느 원점으로 맞춰질 수 있다? 어셈블리 원점에 맞춰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1번 이렇게 찍고 중간점 찍고 2번 임의의 지점을 이렇게 찍어 주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심선을 이렇게 들어와서 중간점 보고서 대충 이렇게 찍어 놨어요. 자, 그러면 역시 파트의 원점하고 이 중심선의 끝점하고를 뭐 하겠어요? 일치. 그래요. 자, 얘하고 일치 이렇게 맞췄습니다. 그러면은
선분의 중간에 맞춰졌기 때문에 얘는 좌우 대칭이 돼버린 셈이에요. 어느 게? 요 선이 좌우 대칭이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요소 잘라내기를 이용해서 지능형, 요소 잘라내기에 지능형으로 해가지고 요런데 툭툭 건드려서 없애줄 수가 있나요? 네, 지능형으로 정리합니다. 자, 지능형으로 정리해 놓고 방금 우리가 실측했던 값을 그대로 넣어 볼게요. 얘가 40입니다. 그 다음에 얘가 18이었어요. 자, 요렇게 치수들 다 확인됐네요. 어셈블리의 윗면 평면에서 방향을 맞추면서 그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요렇게 해가지고 장공을 갖다가 여기다 뚫게 되면, 그죠? 요 방향으로 이렇게 장공을 뚫는 거죠. 이 장공을 뚫어가지고, 마저 뚫어가지고 얘를 이렇게 돌출해서 올리게 되면 과제도면하고 비슷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장공을 그려보도록 할 텐데, 장공을 그리기 전에 일단 요렇게 중심선이 하나가 있죠. 자, 여기다 내가 장공을 하나 그렸다. 좌우 대칭하기 위한 기준이 잡힌 거예요. 하나 더 필요하죠. 횡방향으로 요걸 잡아야 이쪽으로도 보낼 수가 있죠. 중심선 하나를 더 그릴 텐데 중심선을 원점에 맞춰서 그리진 않을게요. 역시 수평으로 대충 그려놓고 그 파트의 원점하고 요 점을 일치시킬 거예요. 자, 요런 식으로 수평으로 중심선 하나 잡고 파트의 원점하고 요 중심선을 일치. 이러면 수평 방향으로 중심선이 하나 잡힌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네. 자, 그러면 이어서 괜히 캐드처럼 힘들게 서클 2개 그리고 선 그리고 트림하고 막 그리지 마세요. 웍스에는 뭐가 있다고요? 직선홈이 있다고요. 직선홈을 이용해서 그리는데 얘가 요 방향으로 요렇게 그려져 있어야 되나요? 그죠? 자, 요거를 방향을 자꾸 강조합니다. 방향을 계속 강조하는 중이에요. 평면도가 지금 요렇게 된 거 종이 과제도면을 이렇게 돌려놓고 보셔야 돼요. 저처럼 이렇게 보면 이 방향으로 이 직선홈을 그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브라켓이 들어갈 자리도 요거 맞춰서 이렇게 그리는 중이고요. 그러면 이 직선홈을 하나만 만들어 놓고 바로 위치에 대한 치수를 잡아 보도록 할 텐데, 잘 보세요. 자, 먼저 홀을 클릭하라고 했어요. 홀을 클릭하라고 했어요. 이거 안 하면은 여러분 틀리게 나와요, 결과가. 이 홀을 클릭하고 이 직선을 선택해서 처음에는 센터 치수로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죠? 자, 이 센터 치수가 나올 대로 치수를 한번 봅니다. 홀을 보이죠? 보이죠? 요거 클릭하고 이렇게 선분을 클릭해서 요거 값이 10이었죠? 그 다음에 요 호와 여기 직선 홈에서도 홀을 한 번 더 클릭할 수가 있어요. 자, 다시. 자, 이쪽에서 홀을 선택할 때 오렌지 색깔로 보이지만 반대편도 갖다 대면은 치수 아이콘 옆에 동그라미 이런 표시가 떠요. 이게 홀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요럴 때 이렇게 클릭해 가지고 가는 거예요. 요 값이 얼마예요? 10.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홀을 했다면 지름 치수를 넣기 위해서
직선홈에서 이 선분이 있죠. 선분으로 이제 클릭할게요. 선분을 클릭하고 또 요 선분에다가 갖다 대니까 치수 아이콘 옆에 짝대기 표시 뜨죠. 자, 요 피드백을 보면서 클릭하면 요렇게 해서 지름 치수를 넣을 수가 있게 되죠. 요거 지름인 이유는 아시죠? 자, 요거를 10으로 넣어 놓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얘에서부터 이 선에서부터 이 중심선까지 요거에 대한 거리값은 실측을 안 하긴 안 했는데 제가 그냥 불러 드릴게요. 요 거리값도 10으로 보시면 돼요. 되셨나요? 자, 요렇게 하면은 얘가 완전 정이 다 떴나요? 예. 그러면 이제 요소 대칭 복사를 갈게요. 뭐 빨리 하기를 써도 되는데 그냥 저는 천천히 하기로 갈게요. 요소 대칭 복사를 실행합니다. 대칭 복사를 항목으로 직선홈에 요 호를 제가 클릭하고 있죠. 클릭했는데 선택한 것이 뭐로 들어가요? 홈 1 표시가 됐죠. 홈으로 여기 들어갔으니까 걱정 안 해도 돼요. 그 다음에 대칭 기준은 여기로 한번 잡을게요. 자, 그러면 대칭 기준을 잡기 위해서 대칭 기준 요거 칸을 한번 클릭해서 파랗게 선택 대기로 바꾸시고 그 다음에 이 중심선을 클릭해 주시면 미리 보기가 넘어갔나요? 확인. 자, 그 다음에 이번엔 역시 요소 대칭 복사를 할 텐데 대칭으로 넘길 거를 요 두 개를 선택해서 여기를 대칭 기준으로 삼아서 위에다 올릴게요. 요렇게 미러 할게요. 자, 요소 대칭 복사, 대칭 복사 항목 요렇게 클릭하니까 홈 1, 홈 2 이렇게 바뀌죠. 대칭 기준은 역시 수평 중심선 이거죠. 자, 미리 보기 넘어갔나요? 확인. 그러면 요것으로 해가지고 요 형상은 만들었는데 하나 더 하고 갈게요. 하나 더 하고 갈게요. 과제 도면을 보시면 지금 우리는 여기에 구멍을 뚫어야 돼요. 요거 아까 가공 제품이라는 거가 들어갈 구멍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자리죠. 요거 실측했을 때 20파이 나온다 했죠. 그죠? 요거는 베이스 부품에서 쭉 이렇게 관통되는 구멍이에요. 그죠? 자, 이것도 역시 중심원을 이용해서 그리는데 임의의 지점에 센터를 잡고 이렇게 그릴게요. 외부 참조 안 뜨게 하려고 계속 신경 쓰고 있어요. 자, 원을 일단 임의의 지점에다 센터를 잡고 그렸습니다. 얘의 크기는 20파이라고 이야기했죠. 요렇게 그렸으면 요 20파이 원하고 원점하고를 일치로 갖다 붙이면 되겠죠. 자, 요렇게 일단 원점부터 먼저 클릭하고 이렇게 가세요. 헷갈리면은. 자, 요렇게 해서 얘를 원점에다 일치 잡았어요. 됐나요? 여기서 또 문제가 하나 있어요. 아유, 이 출판사. 자, 베이스 부품의 높이 돌출할 값을 봐야 되는데 정면도는 요렇게 봤을 때 정면도에서 제가 빨갛게 두 줄 표시한 것의 높이와 우측면도의 높이가 같나 보세요. 달라요? 정면도는 얼마예요?
18. 우측 면도는요? 17 정도로 보여요. 그죠? 네. 그리고 자로 대보면 바닥선이 서로 정렬되어 있지도 않아요. 네. 자, 이런 거에 함정에 빠지지 않으시기 조심하세요. 여하간 여기서 봤을 때 우측 면도는 주투상도가 아닙니다. 주투상도인 여기를 우선으로 보는 게 맞겠어요. 네. 자,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서 우리는 돌출 보스 베이스를 할 거예요. 아, 쌤. 그러면은 제일 처음에 이 사각형을 중심 사각형 잡아놓고 돌출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직선홈들 뚫고 그리고 이 서클 그리고 이 홈을 나중에 돌출 컷으로 하나씩 파내고 처음에 쌤이 이야기할 때는 덩어리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얘네들을 파는 거를 실제 물건을 깎아내는 것처럼 파는 거를 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요번에는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차피 그거는 아니까 빨리 하려고 요렇게 그 관통되는 구멍들을 동시에 하는 것 뿐이에요. 자, 그러면 돌출 보스 베이스 갑니다. 돌출 보스 베이스 에러 나시는 분 다 잘 넘어갔나요? 네. 그러면은 돌출의 값을 18로 가는데 블라인드 형태이면서 방향 1에 대해서 블라인드 형태면서 18로 위로 스케치면에 대해서 위로 돌출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확인.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베이스 부품 만들었는데 쌤 못따기도 하지. 못따기는 마지막에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필렛이나 이런 것처럼. 네. 자, 피처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파트에서 피처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두 가지. 파트 이름 바꾸기, 파트 외부 파일에 저장하기. 자, 이름 바꾸기부터 먼저 하는데요. 파트 이름은 뭐로 바꿀 거냐면 01 베이스 해놓고 어셈블리 명도 같이 써버릴게요. 다 확인하셨나요? 그러면 저도 파트 이름 바꾸기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얘를 외부 파일에 파트 외부 파일에 저장 요거 눌러서 현재 이 경로를 확인해 놓고 어셈블리와 동일로 해서 저장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파일 저장했을 때 이 파일이 여러분 경로에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래요. 제 거는 어셈블리 이 드릴지그 03 폴더 안에 드릴지그 3이라는 어셈블리와 베이스 부품이 다 파일로 들어왔어요. 윈도우 탐색기로 확인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본체 베이스 부품에서 보면은 자, 여기가 뭔가 이렇게 뚫려 있는 거예요. 바닥에. 요게 이렇게 홈으로 보입니다. 정면도와 좌측면도를 보시면 좌측면도 쪽에 보면 이렇게 홈이 나 있어요. 근데 이 홈이 나 있는 것이 브라켓 부품만 나 있고 베이스 부품 요거에 홈이 안 뚫려 있다면 이게 선이 하나 보일 거예요. 근데 홈이 그냥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이 말은 브라켓 2번 부품에만 홈이 나 있는 게 아니고
베이스 부품도 쭉 이렇게 뚫려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 구멍을 보면은 안쪽에 요거는 이렇게 파단선으로 나와 있죠. 파단선으로 나와서 이 브라켓이 조립되고 난 다음에 여기서 홈이 시작되는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요렇게 선이 내려간 거는 이거는 원통 구멍이에요. 원통 구멍하고 겹쳐 있기 때문에 여기가 이런 식으로 보이는 거예요. 가운데서 이 구멍하고 만나는 거예요, 홈이. 이해되셨나요? 예. 네. 자, 그러면 요거를 한번 보도록 할 텐데, 과제 도면에서도 보시면 요 높이 하고 우측면도에 요 높이하고 한번 대조해 볼게요. 정면도에서 높이는 3으로 보이죠? 우측면도도 요거는 희한하게 3으로 똑같이 해놨어요. 참 문제를 왜 이렇게 어렵게 해놨는지. 자, 그러면 안심하고 요 폭을 볼 수 있죠. 홈의 폭을 우측면도에서 재봅니다. 얼마 나와요? 14 보이나요? 자, 폭은 14이고, 그죠? 요렇게 폭은 14이고, 요거의 깊이로 요렇게 측정하는 값은 3으로 봐야 되고, 두 가지 보셨죠? 그러면서 얘가 이렇게 쭉 관통해서 들어간다. 그러면 스케치면은 어디로 잡는 게 좋겠어요? 헷갈리지 않게끔 요 면을 스케치 면으로 잡아서 가야 되겠네요. 보이죠? 여기에다가 스케치 들어갑시다. 새 스케치. 면의 수직 보기. 자, 코너 사각형으로 그리는데 일단 요렇게 대충 잡을게요. 코너 사각형으로 대충 요렇게 잡을게요. 보이죠? 요렇게 해놓고 이 중심선을 그리는데 여기 중간점에다가 중심선을 잡아가지고 일단 아래쪽으로 이렇게 그려 놓을게요. 요 중심선의 끝점하고 파트의 원점을 역시 일치시킬 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치수를 갈게요. 자, 중심선 중간점을 보시고 요렇게 해가지고 내렸어요. 자, 이것도 좌우대칭 가려고 하는 겁니다. 파트의 원점에서 중심선의 끝점을 잡아가지고 요렇게 일치 잡았어요. 제 거는 중간점으로 안 떴나 보네요. 아이콘을 너무 키워갖고. 자, 커서가 너무 커서 제 거는 그런데. 자, 그럼 여기에다가 치수를 하나씩 넣어 봅니다. 먼저 폭에 대한 값을, 폭 치수를 14로 갑니다. 그 다음에 요 선에서 모서리까지, 요거 보이죠? 선에서 모서리까지 요 값이 얼마였나요? 3. 자, 요거까지 정리됐나요? 그러면 이 선하고 이 모서리하고 무슨 관계로 구속을 하는 게 좋을까요? 동일선상입니다. 동일선상. 자, 요 선하고 요 모서리하고를 동일선상. 자, 그러면 요렇게 구속된 것으로 해서 치수까지 해가지고 얘가 완전히 끝났는데 얘가 이쪽으로 쭉 그냥 뚫고 가야 되겠죠? 자,
돌출 컷으로 가야 돼요. 괜히 돌출 보스 베이스 가지 마세요. 돌출 컷으로 갑니다. 돌출 컷 찾으셨죠? 돌출 컷 하는데 얘는 옵션을 뭐로 하는 게 좋겠어요? 관통이 나요. 미리 제가 다음까지 클릭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다음까지 하면은 원통 구멍 뚫어놓은 면까지만 가서 정지해요. 요때는 관통으로 빵 뚫어 주셔야 돼요. 자, 방향 1의 옵션은 관통으로 확인. 자, 됐으면 자, 세이브 한번 누르시고요. 단면도 버튼을 클릭해서 단면도 버튼 어디 있나요? 디스플레이 아이콘 모음에 있죠? 단면도 요 버튼 누르시고 자, 우측면을 기준으로 단면도를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봤을 때 여기 선 하나 생겼고 요렇게 선 생기고 요렇게 선 생기고 요렇게 선 생기고 과제도면 정면도 형상하고 똑같나요? 단면도 기능으로 보는 거예요. 단면도의 우측면을 선택하면 이런 식으로 단면이 보이게 됩니다. 자, 요거 이해되셨죠? 자, 다시 보여드립니다. 단면도 클릭하는데 평면 선택하는 거를 여기에 우측면으로 클릭해 보시라는 이야기예요. 자, 되셨나요? 자, 이렇게 놓고 보니까 과제도면 형상하고 같이 주투상도의 형상하고 똑같이 됐네요. 네, 요거 보셨으면 됐어요. 자, 단면도는 저는 취소하고 빠져나왔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과제도면에 그 주투상도에 보면은 요렇게 요 선하고 또 깊이 파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거 몇 미리 깊이인가요? 5mm 깊이. 오케이. 그러면서 자, 색깔 바꿔서 요 선에서부터 요 선까지가 얼마로 이렇게 파고 들어오는 건가요? 67 60 네네네네, 잘못 들을 뻔했어요. 요렇게 본 거는 60으로 들어왔네요. 그죠? 요것이 평면도에 보여질 텐데 평면도에서는 이 폭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요렇게 폭이 나와 있어요. 수문선 포함해서 제가 표시를 하고 있죠. 요렇게 간격은 얼마예요? 25. 제가 이게 축척이 작게 돼서 그런 건가? 26으로 보는 게 맞겠어요. 26이 맞겠고요. 이때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 수문선이 어디까지 가 있느냐 이거예요. 여기까지 가서 이렇게 필렛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직선이 나와 있죠. 자, 요것도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60 나오나요? 오케이. 그러면 이것을 그리는데 필렛을 얘는 미리 좀 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요 면에다가 돌출컷 할 스케치를 하는데 요거 필렛을 미리 좀 할게요. 자, 요 그림을 좀 확대할게요. 보시면 필렛 뭡니까 그 수문선이 요 직선 구간은 요 정도 길이로 가고 있죠. 근데 필렛 시작하는 데에서는 여기 약간 이렇게 긴 것이 추가되어 있어요. 두 개의 파선이 하나로 이렇게 합쳐진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그때 중간점을 딱 잘라서 보세요. 그리고 여기까지를 측정해 보세요. 이게 필렛의 반지름이 되겠어요. 팔 정도 보이나요? 뭐 8보다 더 크게 보이는 분 계시나요? 예, 8에서 조금 더 크기는 한데 0.5까지는 커지진 않았어요. 그죠? 그러면 요거는 필렛이 8이구나 라고 보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요쪽에서 스케치 들어와 가지고 요렇게 좀 더 자세하게, 자, 요쪽에다가 코너 사각형을 하나 잡아 놓고 스케치를 요 면으로 간다는 이야기죠. 그죠? 요렇게 코너 사각형 잡을 때 스케치 원점에 대해서 여기다가 중간점으로 중심선을 하나 그려 가지고 파트의 원점하고 먼저 일치시켜 놓고 갈게요. 스케치면은 그럼 어디예요? 요 면이죠. 요 면에 스케치, 면에 수직 보기. 자, 먼저 코너 사각형을 이런 식으로 하나 대충 잡았어요. 보이죠? 그러고 중심선을 쓰는데 이 중심선을 중간점 요거 보이죠? 중간점에서 이렇게 찍어 가지고 대충 이렇게 뺐어요. 또 중간점으로 또 마우스 포인터를 너무 저는 크게 해놔갖고, 자, 그러면 파트의 원점을 첫 번째 선택하고 중심선의 끝점을 두 번째로 선택해서 얘네 둘을 뭐라고 구속한다고요? 일치로 구속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횡방향으로 이 폭을 정해 줄 수가 있겠네요. 이 폭 치수는 얼마예요? 26이죠. 그 다음에 요 선에서부터 요 모서리까지 이 거리 값이 얼마예요? 60.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파란 색깔로 있는 이 선은 이 모서리하고 동일선상으로 구속을 주면 되겠어요. 동일선상. 자, 이제 돌출컷 한 준비가 끝났나요? 아니라고 하고 싶어요. 필렛은 마지막에 역시 못따기하고 하겠지만 요거 정도는 스케치 필렛을 써줄게요. 이거 나가가지고 이 모서리 5mm 밖에 안 되는 돌출컷 된 모서리 이거 찾으려면 또 짜증나요. 요거 정도는 스케치에서 미리 갈게요. 스케치 필렛에 반경값을 우리가 몇 넣어야 돼요? 8 해가지고 두 군데에다가 가보도록 할게요. 반경값을 먼저 8로 놓고 필렛 변수에 필렛 반경값이죠. 여기를 8로 넣어 놓고, 자, 꼭지점을 선택해도 돼요. 자, 지오메트리가 풀린다고 그래요. 일단 무시하고. 됐나요? 자, 그러면 확인 눌러주시면 뭐 이것까지 정상적으로 만들어졌네요. 자, 얘가 돌출 컷이 돼야 되는데 어느 방향으로? 아래로 돌출 컷이죠. 돌출 컷 실행할 때 에러 나시는 분 있나요? 없어요. 방향 1에 블라인드 형태로 해서 돌출의 깊이 값은 실측했던 값 5를 넣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저도 가봅니다. 5로 블라인드 형태 5로 해가지고 방향 1의 컷의 값을 봤어요.
자, 요렇게 파졌으면 역시 단면 보기로 저는 또 확인하자고 하겠죠? 단면 보기 요거로 요렇게 봤더니 과제도면의 주투상도처럼 요 형상이 똑같이 표시가 됐네요. 에? 접선 숨기기를 하면은 그 2D에서 접선 숨기기 하면은 여기 부분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과제도면처럼 얘는 얼추 만들어 왔습니다. 여기까지 세이브 또 한번 해주시고요. 근데 여기서 또 주의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주투상도에서 잘 보시면 잘생긴 사람만 보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구멍 부분 형상에서 뭐를 넣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필렛, 반지름값 얼마로 보이나요? 이거 못따기 아닙니다. 그죠? 요거 필렛이에요. 잘 보시면 요거 필렛이에요. 못따기 아닙니다. 못따기였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직선 모서리 같은 경우는 선이 생겨 있어요. 그죠? 이거는 접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필렛의 모서리선 안 보이게 한 거예요. 이해됐죠? 자, 그랬을 때 원태 씨가 요거 R1이라고 해줬는데 여러분도 다른 분들도 다 동의하죠? 네. 그러면 우리는 요 모서리를 선택해서 필렛 1을 바로 넣으면 되겠습니다. 필렛 모서리만 클릭하면 바로 나오죠? 네. 요거 반지름 값을 1. 제 거는 필렛 엑스퍼트이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필렛 엑스퍼트예요. 제 거는 필렛 엑스퍼트 요 버튼이 눌려져 있습니다. 수동을 잘 안 써요. 저는. 확인하셨나요? 그러면은 확인 눌러서 빠져나오시고요. 자, 이번에는 이 모서리 하나, 둘, 셋, 네 개를 선택해서 못따기를 할게요. 못따기 값은 과제도면에서 실측해 보도록 할 텐데 평면도를 보시면 돼요. 평면도에 요 못따기 거리 값을 이렇게 선을 연장해서 긋고서 요 거리 값을 이렇게 한번 보시고 D1 이렇게 연장해서 역시 긋고 D2 값을 마저 보시기 바래요. D1과 D2 값이 같을 거예요. 뭔가요? 네, 5로 보시고 D1, D2 다 5로 보이나요? 둘 다 똑같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네 군데 모서리를 선택해서 바로 못따기를 갈게요. 아유, 오늘따라 요 모서리가 왜 또 안 잡히냐. 아이, 화면 돌리자. 자, 저는 미리 4개의 모서리를 한꺼번에 선택했고요. 모서리 하나 선택하고 나머지 추가로 선택하셔도 돼요. 옵션은 뭐로 쓰고 있습니까? 각도, 거리죠? 여기서 거리 값에다가 얼마 넣어야 돼요? 5. 자, 저처럼 보이나요? 네. 자, 그러면 이렇게 못따기까지 넣어놓고 재생성 컨트롤 B죠. 재생성 컨트롤 B 저장 한번 눌러주시고, 자, 이제 빠진 게 없나 봅시다. 다 했나요, 진짜? 구멍. 신영씨 무슨 구멍일까? 브라켓과 조립하기 위한 나사 구멍. 그래요, 잘 찾았어요. 박수. 자, 주투상도를 잘 보시면
얘가 이렇게 중심선이 추가되어 있어요. 보이죠? 자, 요게 브라켓이 조립될 자리라고 보면, 요 면이 브라켓이 와서 닿는 자리라고 보면, 거기에서부터 구멍이 암나사부가 더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셈이에요. 이야, 이거는 참 짜증나네. 얘는 왜 단면도에 암나사부가 제대로 표시가 안 됐냐면요. 왜 안 됐냐면요. 암나사의 위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절단선은 여기죠. 여기를 이렇게 단면 친 거죠. 그러기 때문에 얘 입장에서는, 주투상도의 입장에서는 암나사부의 위치를 나타내는 중심선밖에 표시가 안 된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랬을 때 이 암나사부에 대해서 보면은, 아이고, 요렇게 암나사부에 대해서 보면은, 요것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야기해 드릴게요. 앞 시간에 우리가 이 구멍을 어떻게 봐야 될지 이야기 하려다가 말았습니다. 네. 요거 추론하는 거를 제가 이야기해 드릴 텐데 잘 보시기 바래요. 먼저 평면도를 한번 보시기 바래요. 평면도에 볼트가 표시되어 있죠. 예. 확인하셨나요? 예. 자, 요거하고 얘하고 같아 보이나요? 예. 이쪽이 더 오른쪽이 지금 볼트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같아 보입니다. 예. 자, 요렇게 보면은 바깥선이 얘하고 돼 있고 모서리 못딱이 된 것 때문에, 아유, 선이 왜 이렇게 삐뚤삐뚤하냐. 자를 대고서 이거를 할 수가 없어서 저는, 자, 요렇게 두 개의 선이 보일 겁니다. 그죠? 마우스로 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이게 선이 삐뚤어져 보이기는 하지만, 요렇게 두 개가 볼트의 머리를 나타내는 두 개의 선이라고 이해가 될 거예요. 그리고 요거하고 같은 지름인가요? 네. 그죠? 그러면은 역시 요거의 바깥 지름하고 우측 면도에 나오는 이거하고 같은지 한번 봐주시기 바래요. 어때요? 약간 우측 면도가 크기는 해요. 그죠? 그런데 우측 면도가 크긴 한데 이 정도라면 같다고 보는 게 낫겠어요. 우측 면도를 우리가 조금 이거 의심을 많이 하는 중이에요. 그죠? 우측 면도가 좀 문제가 많이 있구나라고 보는 중입니다. 우측 면도가. 그런다고 봤을 때 여기에 쓰인 것도 저는 이 볼트랑 다 같은 거로 봐야 된다 하는 입장이에요. 요거하고도 세 종류의 볼트를 동일한 거를 썼다라고 보는 이유는 볼트의 호칭을 요거 쓸 때 요렇게 뭡니까, 부시 홀더하고 브라켓 조립할 때는 딴 볼트 쓰고, 또 브라켓하고 베이스 부품하고 조립할 때는 딴 볼트 쓰면 이거는 설계할 때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동일한 종류로 가급적이면은 쓰는 게 편의상 좋습니다. 작업자들 입장에서도 동일한 볼트들로 조립하는 거로 표시를 해주면, 여기 볼트 사용하는 거랑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볼트랑 또 초록색으로 표시하는 거랑 다 같은 종류라면, 같은 종류의 볼트라면 작업자들 입장에서도 볼트를 가지고 올 때, 조립하기에 볼트를 가지고 올 때 동일한 종류들로 한꺼번에 가져다가 조립할 때 아무 문제가 없게 되게 그렇게 의도할 수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 제가 표시한 요 볼트랑 요 볼트랑 요 볼트는 다 같은 호칭 지름의 볼트를 쓰겠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요 볼트에 대한 거는 이미 규격에서 호칭 지름을 명시해 놨어요. 사실은 규격에서 이미 요거는 명시가 돼 있었어요. 자, 봅니다. 44항으로 가보면 44항에서 이 C라고 중심거리 값을 C라고 보기로 했죠. 그때 여기 멈춤 나사에 대한 것이 이미 표시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요것을 우리가 봤을 때 20으로 봤었단 말이죠. C 값을. 그러면 여기에 사용하는 볼트 호칭 지름이 D10으로 이게 설명이 돼 있죠. D10에다가 D11에다가 두 가지가 같이 써 있지만 D10만 보면은 몇이에요? M5 그죠? M5 보이죠? 아하, 그러면은 여기에 사용하는 게 M5라면 요쪽도 M5고 그죠? 뭡니까 그 브라켓하고 부시홀더하고 조립하는 볼트도 M5고 그리고 브라켓하고 베이스 부품하고 조립하는 것도 M5구나.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요 면이 브라켓이 베이스에 와서 닿는 면이라고 했을 때 나사산을 가공하는 유효 나사의 깊이는 몇이 되어야 좋을까? 11로 봐도 되지만 그냥 10으로 보시면 돼요. 자, 왜냐? 요런 것도 보면은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두 개 부품이죠. 그랬을 때 수나사부가 어디까지 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가 있어요. 요 선까지만 가 있어요. 볼트가 여기까지만 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게 깊으면 더 괜찮은 거죠. 볼트의 수나사보다 더 깊으면 좋은 거죠. 그죠? 이렇게 봤을 때 요 면에서부터 실제 볼트가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볼트 머리까지 해가지고 조립이 돼 있을 텐데 여기서 뭐 8mm나 뭐 7mm나 뭐 그 정도 조립돼 있고 실제 앞나사부는 10mm 깊이로 이렇게 돼 있고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죠? 뭔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러면 볼트 호칭하고 깊이는 우리가 확인을 했어요. 자, 여기 센터 간격을 실측해서 주세요. 우측 면도에서. 요거 얼마 나올까요? 26. 그래요. 26으로 보이고, 또 그 다음에 바닥에서부터 요거 높이 얘는 얼마로 보이세요? 8. 그래요. 8로 보면 되겠어요. 조금 더 넘어갔으니까 8로 보면 되겠어요. 자, 요렇게 보면은 이거는 뭐 주투상도에서도 요거는 아마 8로 보일 겁니다. 그죠? 우리가 앞나사부를 팔려는 구멍가공 마법사를 작업하기 위한 스케치면을 당연히 여기로 잡아야겠습니다. 여기로 잡아야겠어요. 네. 요 면에 스케치 들어갑니다. 요 면에 스케치 들어가서 자, 점을 찍어 주도록 할 텐데 스케치 도구에 있는 점을 대충 하나를 찍어 놓고요. 중심선을 우선 요렇게 하나 그려 놓고
파트의 원점하고 이 중심선을 역시 일치로 맞춰 놓는 게 필요하겠어요. 대칭의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찍는 거예요. 왜 이 중심선이 필요할까요? 요소 대칭 복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점을 임의의 지점에다 찍고 중심선을 하나 요렇게 잡아 놓고, 자, 원점하고 파트의 원점을 먼저 선택하고 중심선의 끝점을 선택해서 이렇게 일치 잡았죠? 그러면 얘를 요소 대칭 복사로 넘깁니다. 자, 이랬을 때 이 두 점에 대해서 간격 치수를 2륙으로 보고, 자, 요 점이 Y 방향으로 8이었죠? 네, 8 이렇게 가고, 치수 보이죠? 8 Y 방향으로는 8이고 X 방향으로는 점과 점의 간격이 26입니다. 요거 스케치 끝났나요? 네, 그러면 스케치 종료. 자, 스케치 종료하고 얘를 구멍가공 마법사에서 쓰기 편하게 은선 제거로 바꿔놔야 되죠. 클릭하기 편하게, 보기 편하게 은선 제거로 바꿔 놓으시고, 자, 피처 탭을 누르세요. 부품 편집 버튼 괜히 누르지 마시고 피처 탭을 눌러서 구멍 가공 마법사 갑니다. 구멍 가공 마법사 가는데 얘는 직선 탭이에요. 직선 탭이면서 KS 탭 구멍 M5죠. M5 블라인드 형태인데 이 나사부의 깊이는 10으로 보시고 드릴의 깊이는 10 곱하기 1.25배 12.5가 나오네요. 그죠? 직선 탭 KS 탭 구멍 블라인드 형태 M5였죠 참. 그 다음에 나사부의 깊이는 10, 드릴 끝자리는 10 곱하기 1.25배. 여기까지 다 확인하셨나요? 그러면은 이제 위치 탭을 눌러서 배치할 면은 요거죠. 찍어줘야 되는 점은 스케치해 놨던 두 개의 점이죠. 자, 갑니다. 평면을 선택하고 스케치해 놨던 점 요거에 일치 이렇게 보면서 두 개를 표시했어요. 자, 그러면 요거 앞나사부 작업까지 해놨는데 이제 세이브 한번 눌렀고요. 우리가 바이스 할 때는 조립 방향 못 따기를 이야기를 안 했는데 요거 하면서 조립 방향 못 따기 개념을 좀 이야기할게요. 요거보다 요거로 그냥 봅시다. 자, 베이스 부품이 여기에 있을 때 브라켓이라는 이 부품이 이 바깥에 있다가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 이 면에 와서 조립이 돼서 붙겠죠. 브라켓이 바깥에 있다가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에 조립돼서 붙겠죠.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그랬을 때 이거는 평면도에서 보면 각진 모서리란 말이죠. 각진 모서리가 이렇게 와서 조립된다고 가정했을 때 베이스 부품에
베이스 부품에 이렇게 베이스 부품에 선을 갖다가 모서리 선을 이렇게 표시하자면 여기 각진 모서리가 있으면 부품끼리 부딪혀서 안 좋겠죠. 자, 이럴 때 안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얘를 이렇게 못따기를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을 조립방향 못따기라고 흔히 표현하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에서는 무엇이냐,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된 거에다가 브라켓이라는 부품을, 이렇게 각진 부품을 이 방향으로 이렇게 갖다 끼울 때 요 모서리가 각진 상태로 놔두면 요건 조립할 때 부품이 부딪혀서 잘 안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제가 체크한 이 모서리 두 군데에는 1 곱하기 45도 해주는 게 적당합니다. 이거는 조립할 때의 못따기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조립방향 못따기라고 흔히 많이 표현을 하겠어요. 자, 그러면 요 두 모서리를 선택하시고 못따기를 적용하는데 요 값은 얼마로 적용하시라고요? 1 곱하기 45도 됐나요? 자, 네. 브래킷에는 못따기 안 나중에 당연히 브라켓에서 못따기 할 거예요. 브라켓만 이야기하자면 요렇게 생겼을 거 아니에요. 역시 요쪽에다가 브라켓도 못따기를 할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요것으로 해가지고 그 역시 재생성 한번 누르시고 저는 구멍 가공 마법사 하느라고 사용한 스케치 숨기기를 안 해놨는데 요 숨기기 마저 해놓을게요. 스케치 숨기기 마저 해놓고, 자, 뭐 이제 더 빠진 게 없어 보이죠? 오케이. 자, 완전히 요거는 파트 편집 종료하시고요. 자, 모드 저장 한번 더 눌러주세요. 모드 저장. 자, 이제 이어서는 다음에 하도록 할 텐데, 여기까지만 저장해 놓으시기 바랍니다.